그런데 가방이네. 꺼내요, 꺼내.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 가방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거기다 빼줘. 그리고 그 속에서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아, 잘 됐네. 조회받아. 확보해. 잇따라 발견된 또 다른 휴대전화. 왜 이렇게 휴대폰이 많아, 이거? 두 개 또. 더 있어? 뭐야, 이것도 핸드폰이야? 뭐 이렇게 많아? 핸드폰이 3개나 돼. 어찌된 사연인지 피해자의 가방에선 무려 석 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이틀 뒤 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도대체 몇 번씩 얘기해야 됩니까? 어? 다 같이 그런데 집에 가면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 선생님 자세히 좀 보세요. 저기는 실기하고 저기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형사님 이 영감님 얘기는 또 듣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건지 얘기 들어보세요. 이 사람도 진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집을 빌려준 거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관계예요. 에? 집주인하고 세입자 관계지. 뭐 더 있어? 뭐 같이 살았다고 자꾸 난리요. 아니 정 여사는요 저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형사님. 이 도대체 이 양반 뭐라 그러는지 내가 못 알아듣겠고. 나는 무슨 수구랑 던진만 있으면 뭐 어쩐다더니 나 같은 여자하고 결혼 것좀 가는 이 양반이 이런 것도 알아요? 이 양반아 그냥 형사님 뒤에 또 뭐야? 아니 제 얘기 좀 형사님 자, 조용히 좀 하십시다.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잖아요.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 강노인을 비롯한 세 노인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안에 지금 그때 차에서 핸드폰이 3개 나왔잖아요. 예 그게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렀는데 오늘 사람마다 다 자기가 약혼자라는 거예요. 약혼자요. 예. 3명 다요. 네. 저희도 참 황당하죠. 차에서 발견된 석 대의 휴대전화기는 각각 다른 남자의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고 그 세 사람 모두 죽은 정 여인을 자신의 약혼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여성은 새 약혼자로부터 신혼집 구입과 갤러리 오픈 비용 등을 빌미로 16억 원에 달하는 돈을 현찰로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에요. 걔 대학도 안 나왔는데. 걔가요. 형제님 그 머리가 좋긴 했는데 근데 집이 되게 가난해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 졸업하자마자 술집에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17살인가 18살인가 그때 만나고 길에서 한 30년 만에 우연히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 집엔 왜 가신 거예요? 가요. 저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 되게 좋은 와인이 선물로 들어왔다고 저랑 같이 마시고 싶다고 그래서 불러서 간 건데요. 사망한 정옥자는 프랑스 국적자도 미술 전공자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회 결과 그녀는 동종 사기전과 이범의 전문 꽃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망한 정 여인의 행적은 화재 사건 전날 오후 강노인의 배웅을 받으며 공항 출국장으로 사라진 것이 마지막입니다. 공항 CCTV에는 당일 정 여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강노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가방을 끌고 공항 안으로 사라지는 정옥자. 하지만 강노인의 차가 공항을 빠져나가고 20여 분 뒤 그녀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듯 한참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잠시 후 택시를 타고 공항을 떠납니다. 그녀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는 그 택시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정 씨를 태웠던 택시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그는 정 여인을 태우고 여의도 공원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앞을 막아섭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 이 양반아,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뭐하는 거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놀랬잖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빨리 안 내려? 오메 이러지 마세요. 아저씨 죄송한데요. 내가 이 여자한테 꼭 할 말이 있으니까 괜히 남의 가정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저씨 아저씨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자보자 하는 빨리. 너 지금 나 치려고 그러니? 그래. 쳐. 너 자꾸 이러면 나 평생 너 지금 놀라는 수가 있거든? 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평생 살래? 정여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 그는 다름 아닌 강노인의 아들 강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가 나온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쪽 때리다 보니까. 아까 자동차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신고를 해요? 아저씨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세요. 네? 가세요 얼른. 야 진짜 왜 이러니? 이거 돈을 받아갔으면 뭔가 해결을 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짐 주세요. 결국 택시기사는 흔한 부부싸움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심상찮아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 강노인의 아들 강민호는 왜 이날 정여인을 만났던 사실을 숨겼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를 만나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강민호는 의외로 쉽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니 제가 경찰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은 이것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난 거거든요. 각서네요? 그는 정여인에게 아버지와 그만 만나겠다는 각서를 받았을 뿐이며 그 후 바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돈만 받아놓고 각서에 사인은 안 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또한 자신이 아버지의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분들은 그때 경찰서에서 아시는 분이세요? 예 아니 그 여자 하는 짓이 하도 이상해서 제가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 완전 꾼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놓친 애들하고 참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저 죄송한데 다음에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나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아이, 5분만 더 하시면 대체시면 아니 다음에 제가 내일 다시 가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결국 다음날 인터뷰를 마저 하기로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뭐야? 강민호의 사무실 앞에서 의외의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아 이미숙 씨 아니야? 맞네. 여기를 왜 와?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통화하는 여자. 그녀는 바로 사망한 종옥자의 고향 친구 이미숙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에서 나오는 강노인의 아들 강민호. 그가 이미숙과 한참 동안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혹시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은 제 사생활이고 제 가정사인데 이런 것까지 제가 PD님한테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 사람은 제 계모였다고요. 정인지 정인지 그 사람은 세 번째 여자고. 그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사실. 강노인에겐 사별한 첫 번째 아내와 사망한 약혼녀 정옥자 사이에 또 한 번의 결혼이 있었으며 두 번째 아내가 바로 정옥자의 고향 친구 이미숙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독한죠? 지금 3년째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저한테 꼴랑 3년 하면서요 위자료도 2천밖에 안 주고요. 아주 저는 그 사람 이름 듣기도 싫어요. 강노인의 전처이자 사망한 정여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이미숙. 그럼 그녀가 과연 둘의 관계를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알았으면요 그냥 제가 말렸죠.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요 아주 심한 의처증 환자거든요. 제가 동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인사만 해도요 데리고 와서 저를 얼마나 패잡았는데 저 진짜 몇 번을 죽다 살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골프채로 쳐가지고 여기 뼈가요 내동강이가 났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알았으면은 죽였을 가능성도 되게 커요. 제가 보기엔 거의 100%예요. 우리는 사건 전부터 이미 정여인의 꽃뱀 행각을 알고 있었던 두 사람, 강노인과 아들 강민호를 중심으로 추적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추적 7일째, 드디어 아들 강민호에게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1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인적이 드문 공원을 찾은 강민호. 그가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강노인이었는데요. 차 트렁크를 보며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우리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냥 경찰에 가셔가지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아니 네가 귀엽고 얘기 좀 보러 보고 싶니? 응? 아 그러게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세요? 일단 타세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경찰까지 거론하는 것일까? 우리는 조심스레 그들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강노인의 차. 하나가? 아니 지나가지 걸려. 갑자기 차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칫하면 미행을 들킬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제작진은 차를 두고 걸어서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20여 분) 뒤 산 중턱에 세워진 강노인의 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차를 여기다 왜 서놨죠? 이 차 맞잖아요. 아까 강노인 차 맞죠? 예. 차를 세우던 채 어디론가 사라진 두 사람. 강노인이 다리가 불편한 만큼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잠시 후 포착된 희미한 불빛. 카메라에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언가를 땅속에 묻는 강씨 부자. 의문의 물체는 천으로 몇 겹이나 감싸져 있었는데요.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대체 저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 숨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땅 파는 흔적이 있네 여기. 여기. 봐봐. 야그 밑에 쪽 봐봐 밑에 쪽. 잠깐만. 뭐 나왔는데 뭐 나왔어. 드디어 의문의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꺼내봐. 뭔데? 골프채. 육안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골프채. 나도. 강씨 부자는 왜 이 야산에까지 찾아와 이걸 묻으려고 했던 걸까? 형사님 그건 음모라고요. 아니 생각도 좀 해보세요. 운전도 못하는 양반이 거기까지 차를 어떻게 몰고 가서 불을 내냐고요.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알리바이 다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렇게 떳떳하신 분이 그걸 왜 거기다 묻으시냐고.
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한두 번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가 괜히 누명 쓸 것 같다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것뿐이라니까요. 진짜 이상한. 그것도 싹 다 담어. 억울함을 호소하던 강노인이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사장님,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지. 사장님, 아버지. 어르신. 아버지. 강씨. 강노인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빨리 정리해. 경찰 좀 부르세요, 빨리. 아버지. 우리는 일단 그녀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던 목적지 여의도 공원 주차장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CCTV에서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고 몇 분 후 차체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깐 잠잠한가 싶더니 문이 열렸다 닫힌 뒤엔 더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얼마 후 드디어 그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운전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해답 또한 주차장 CCTV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 여인이 오기 2시간 전 먼저 정 씨의 차를 기웃거리던 흰색 후드 셔츠 차림의 한 여성. 그녀는 차를 빼는가 싶더니 건너편에 주차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날 밤 10시 자신의 차로 돌아온 정 여인. 그런데 운전자는 흰색 후드 셔츠 차림의 여성으로 바뀌었고 5시간 후 정 여인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흰 후드 셔츠 여성의 소재를 파악한 뒤 검거에 나섰습니다. 여기네 여기. 용의자는 너무도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계세요. 정옥자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네, 경찰입니다. 네, 이씨 되시죠? 그녀는 다름 아닌 정 씨의 고향 친구이자 강노인의 전처인 이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전 남편 강노인에 대한 복수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맨날 맞기만 하고 위자료도 못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니까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제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먼저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폭행에 시달리다 이혼하고 재산 분할 청구 소송까지 불리해진 자신에게 친구 정옥자가 먼저 복수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미숙이 전 남편 강노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정 여인이 꽃뱀 행각으로 얻어낸 돈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것인데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정 여인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혼자서 다 가지고 도망갈 속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얘기만 하려고. 정옥자의 의도를 눈치챈 이미숙은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너 왜 약속 안 지켜? 너 진짜 뻔뻔하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달래. 자, 여기 돈. 돈 달라며. 가져가. 근데 왜 이거밖에 안 줘? 야, 이것도 선심 쓴 거야. 그리고 이건 친구로서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 여자로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니 노인네가 그러더라. 너 좀 그렇다고.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70 먹은 노인네한테 그런 소리나 들어? 야, 너 말 다 했어? 빨리 내려. 나 바빠. 야, 그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여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요 그 사람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요. 그 사람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매 맞고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그거 그 사람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도 알아야 돼요.